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그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시죠.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네 분이 무사히 서울공항에 도착하신 모습을 잠시 볼까 합니다. 김민석 총리 그리고 당직자들, 민주당 당직자들 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혜경 여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금 본 화면은 오늘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신 장면이고 그 KTV 이미진의 화면을 참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도착하신 거 축하드리고 어쨌든 참 이재명 대통령님 대단하십니다. 그 3박 6일의 그 살인적인 일정을 다 소화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3박 6일, 말이 3박 6일이지 진짜 엄청 힘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근데 지금 난리죠. 대체로 언론이나 이런 우리 민주 진영 쪽에서는 성공했다. 특히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진짜 성공적이었다. 대단한 성공이었다. 별 평가하고 국민의힘 저쪽 적폐 기득권 쪽에서는 적폐 언론이라든지 이런 조정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라도 틈이라도 뜯고 무슨 비판거리가 없는가 싶어갖고 그쪽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나 그쪽 인간들은 언제나 비판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어떤 티까지 잡아갖고도 비난하고 외교 참사니 이런 공간을 치더라고. 전혀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뉴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가짜뉴스, 엉터리 뉴스입니다. 지금 하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쪽 적폐 쪽에서는 제발 좀 이번 트럼프 하고 어떤 정상회담이 실패되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었죠. 그게 저거의 최고 기대 사항이었는데 의외로 완전히 성공적이 돼 보니까 적어도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그쪽 인간들이, 국민의힘 인간들이, 응? 참 나쁜 사람들이야. 아무리 당이 달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아, 잘했으면 잘했다. 못해서 못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완전히 왜곡해갖고, 뭐, 홀대를 받았니, 예? 블루하우스? 응? 그 일종의, 미국 쪽의 응? 영민관 인마인데, 블루하우스가, 블루인가 거기에 묵지 않았다. 일반 호텔에 잤다. 그래서 홀대 받았다. 또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갈 때 병원을 안 했다. 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응? 격에 맞지 않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원을 했다. 전혀 거의 다 엉터리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고 하동이 안 나왔다. 공항에 하동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안 줬다.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고 실무 방문. 비전이 있어. 응? 격식을 안 따지는 그런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일반 모르는 국민들은 거기 또 넘어갑니다.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쪽 인간들은 무조건 비난하는 인간들이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정치 평론 하시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참 성공적이 되었는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평론도 하고 비평도 하고 분석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석했다. 트럼프에 대한 어떤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마치고 나서도 직접 밝혔잖아요. 트럼프가 저술한 책, 거래 기술인가? 그런 책을 다 판독하고,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그리고 또 참모들하고도 얼마나 또 분석을 했겠습니까? 그 어떤 철저한 분석의 결과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취향, 성격,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철학, 그런 걸 철저히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밀하게 분석했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식만하면 정밀 타격한 것이다. 트럼프를. 그리고 최고의 어떤 키포인트는 어떤 노벨 평화상 그 미끼를 던진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밖에 없다. 남북의 어떤 평화를 해결할 사람은 당신 트럼프밖에 없다.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다. 당신은.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러니까 붕 떼어준 거지, 트럼프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하고 지켜 세계 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평론가 쪽에서는 아부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부를 해갖고 했다. 트럼프한테 너무 아부했다는데. 그게 아부입니까? 하여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래 볼 수 있겠죠. 각자 보는 눈이 있으니까, 틀리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부가 아닙니다. 그건 덕담이고, 칭찬이에요, 칭찬. 외교 어떤, 회담이라든지 거래에 있어서는 그런 덕담을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는 겁니다, 원래.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 특히나 정상 간 외교는 상대방을 칭송하고 붕 띄워줍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부를 했다 칩시다 그래. 저는 아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면은 트럼프는 얼마나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를 했습니까? 그분들의 논리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진짜 똑똑하고 영리하다. 어? 당신을 적극 지원하겠다. 엄청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말은 최고의 칭찬이죠. 그러면은 트럼프도 아부를 했네요. 아부한 거지 그 사람들 노리라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아부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그거는 외교적인 관례예요, 관례. 서로 상대방을 지켜주고, 칭송해주고, 그런 게 기본적인 매너라고. 그걸 아부로 하면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내가 볼 때는 아부가 아니고 덕담이고 칭찬이야, 칭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그 어떤 하나의 그 일을 처리하는 데서 진짜 꼼꼼하다. 정확하게 보고, 뭐가 진짜 중요한가. 그걸 잘 아신다는 거지. 핵심을 깨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평화적 평화를 꺼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참, 걱정하던, 방위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쌀 개방이라든지 소고기 개방이라든지 그걸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다는 거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야기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어떤 우리한테 불리한 거를 연기시키는 게 최고의 협상이죠. 여기 연기됐잖아요, 그게. 차후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야기는 안 났다니까. 방비 문제, 뭐 쌀 개방 문제, 소고기 또 추가 개방 문제. 그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그 관세 그것도 15% 그것도 계속 그것도 그대로 유지됐고, 뭐 다른 나라들은 다른 뭐 인도는 그런데 뭐 50% 해갖고 뭐 멕시코도 뭐 50%뭐 30%뭐 캐나다 30%뭐. 그러니까 물론 그 관세가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선방한 거다. 15%도. 그것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게 완전 성공적인 회담이죠, 그게. 이게 성공적인 회담이라면 뭐가 성공적인 회담입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불리한 건 시간을 또 계속 끄는 거죠. 연기하는 게 계속 좋은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의 그 정치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무엇인가?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라는 것은 법치를 물론 기본으로 합니다. 법치. 어떤 법을 지키고, 민주적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정치. 법치도 존중하는 정치이고. 그리고 또 뭘 또 말할 수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인치다. 여수는 인치가 뭐냐면 어질 인자를 할 때 어질 인자의 인자입니다. 어지러운 정치를 한다. 어진 사람 할 때 어질 인자. 어진 정치를 한다.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덕치를 한다. 덕으로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관용, 포용. 그게 우리가 현상에서 집권하고 나서부터 그걸 보고 있잖아요.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정당도 어쨌든 대화의 파트너다. 정청래 그 사람은 뭐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은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는데 그러나 전혀 다르죠.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 대표하고 어떤 대통령하고 입장은 틀리다는 식으로 어떤 약간 정청래를 커버하는 듯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뭐 다음에 뭐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존재가 그 당이 정당 해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제1야당이고 그 존재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응? 그 어저께인가 그 국민의힘 그 새 대표가 누굽니까? 장동인인가? 그 사람이 저출됐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우상호 정무수석을 보내갖고 그 축하도 하고 뭐 그래도 압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을 보내가고 그래갖고 뭐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만나자가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이재명 대통령 그 당대표 그때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데 2년 이상 걸렸어요. 2년 이상.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할 수 없이 뭐 만난 거지 그때. 한 번 딱 만나준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인치, 덕치, 그 포용적인 정치, 통합의 정치.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그런 놈들하고 왜 자꾸 그래 만나시나 그런 생각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차원이 다른 분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자기는 그때도 자기가 말씀하셨잖아요. 한쪽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전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전 국민을 아울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치한다, 지치. 여기서 말하는 지는 지식할 때 지자고,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고 지혜로운 정치를 하신다. 지혜의 정치인이다. 얼마나 똑똑하고 스마트합니까? 영리하시고. 그리고 능치를 한다. 능력을 발휘하는 정치를 한다. 그런 어떤 법치, 인치, 덕치, 지치, 능치, 이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이런, 모든 것을 겸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보통 봐온 어떤 정치인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보통 보는 어떤 정치인들은 단순하잖아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편만 생각하고 적은 상대편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진짜 한 차원 높은 아니 두 차원 세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참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어떤 부처나 예수의 경지에 가까운 그런 어떤 폭넓은 도량이 큰 그 대인의 정치를 하는데 또 이런 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관용, 어떤 포용 정치를 자기 세력의 생존,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그 사람들이 또 그 나름대로 그 생존 방법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경고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하고 해롭게 하고 제거하려는 그 세력들은 스스로 자멸했다. 자멸의 길을 걸었다.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이때까지. 예를 들면 윤건희, 윤석열이 김건희.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법으로 제거하려고 검찰로 제거하려고 했고 또 온갖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고 이낙연이 얼마나 그
그 3년 전에 당내 경선할 때부터도 얼마나 그 뭐 대장동을 재개해갖고 이재명을 죽이려 했고, 이낙연. 그 다음에 또 친문 적폐 세력들. 이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스스로 잠에서 스스로 붕괴했어요. 스스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반 이재명 세력이 있죠. 많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예를 들면 국힘이라든지, 적폐 언론이라든지, 조중동, 뭐 종편, 우리나라 적폐 기득권, 그리고 우리 내부의, 민주진영 내부에도 있죠. 민주진영 내부에 있잖아요.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누군지. 민주진영 내부에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외치고, 예? 겉으로는 동진척 하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내부의 적들이 있잖아요. 민주진영 내부에. 제가 누군가 말씀 안 해도 우리 깨어있는 우리 민주 시민들은 아실 겁니다. 그 세력, 민주 내부의 적이 누군지,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이분들한테 경고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반 이재명 세력, 국힘을 포함해서 모든 적폐들, 그 내부의 적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높은 뜻을 모르고 그 거역하고 여전히 이재명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력들, 그들도 그 앞서서 윤건이가 자멸하고 이낙연이 자멸하고 친문 적폐들이 스스로 자멸했듯이 그들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다가는 자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도 역시 또 자멸한다.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는 이재명이가 죽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멸한다니까. 스스로.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원래 그런 말,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는 뭡니까? 순리, 하늘의 뜻.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흥하고, 역천자, 어떤 순리와 진리를 외면하고 거꾸로 가는 자들은 망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던 하늘의 길, 하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천심을 따라서 어떤 순리의 길을 걷고, 순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돕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 하늘을 거역하는 무리들, 이재명을 죽이려는 그 세력은 하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은 민심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민심. 천심은 민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결국 민심이 하늘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민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망하게 되죠, 스스로. 그러나 이재명은 왜 계속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래,
엄청난 적들의 공격을 받고 몇 번의 제거의 위험, 죽음의 위험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민심을 따랐기 때문에 민심을. 그 민심이 뭡니까? 천심. 천심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구해주고 민심, 국민들이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살아온 인생이 또 항목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복한 어떤 가정, 단란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가난 속에서 고초를 겪어왔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강인해진 거죠, 강인. 그런 어떤 시련과 고초를 어렸을 때부터 겪어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 그 잡초처럼 이재명은 잡초다, 잡초. 아무리 적들이 적패들이 이재명을 죽이려 해도 아무리 밟아도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잡초다. 다시 살아난다, 밟아도. 그러니까 잔존 적폐 무리들은 이재명한테 함부로 대들어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겠지만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스스로가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빨리 이 사실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여담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닮은 점이 있더라고. 제가 정상회담하는 과정을 유심히 봤는데, 물론 두 분이 이제 뭐 전혀 다르죠, 외모상으로는. 더구나 인종 자체가 다르죠. 인종 자체가 트럼프는 백인이고 이재명 대통령 아시아 사람이고 황색 인종이고. 그런데도 그 닮은 점이 있더라, 유심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장난기 있거든. 장난기도 있고 또 익살스러운 점,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익살스럽게 웃기는 거 좋아하고 남을 또 웃기기 잘하고 농담 잘하고. 트럼프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장난기도 있고 좀 익살스러운 점이 있어요, 이 사람도. 두 분 다 이제 두 사람 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이제 평소에는 좀 웃지 않고 이래 안 웃고 있을 때는 참 이래 좀 냉정하고 좀 딱딱하게 보이는데, 또 이제 뭐 웃고 뭐 이래 농담하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또 어찌 보면 또 귀여울 때도 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귀여울 때가 있잖아요. 트럼프도 어제 그 보기 좀 귀여움이 좀 있더라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케미가 맞지 않았나, 서로가 케미가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뭐 여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그 이번 회담에서 어떤 김정은이라는 그 단어가 이름이 몇 번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리고 올 10월 달인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받아갖고 트럼프 대통령 굿 아이디어다.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맞다고 치주고. 그리고 또 트럼프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과거에 이제 두 번인가 만났다,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는 참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많이 거론됐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우리 김정은 역시도 그때 얼마 전에 김여정의 그 동생 김여정의 그 담화에서도 트럼프하고의 사이는 좋다. 그런 식으로 김여정이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서로가 좀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어떤 남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몇 년간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단절돼 갖고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뭐 4, 5년 정도 단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통일 같은 동포로 안 여기고 그냥 별개의 국가 다른 나라로 취급한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남북 이 문제 해결되기가 참 이게 벽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서로 이제 북한에도 기분이 많이 상했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문재인 정권이 그런 어떤 처시라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윤석열 이놈은 또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그러니까 어떤 불신이 많은 거죠. 북조에서 볼 때도 이 남쪽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김여정이가 뭐 꿈도 꾸지 마라 했었고 뭐 이재명 대통령 보고 남북대화에 대한 꿈도 꾸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회담을 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니까 어떤 그런 격하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가 올 몇 개월 안 남았죠. 올해도 올 연말에 올해까지 어떤 뭔가 잘하면은 남쪽에서도 지금 우리 그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남북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남북 화해를 위해서 또 트럼프도 또 어쨌든 김정은이랑 어떤 관계가 좋고 사실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는 뭐 남북끼리는 좀 이래 좀 벽이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북한이라는 그 존재 그런 이야기 과거부터 그랬어요. 선뜻 회담이 안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은. 딴지를 걸고 비난하고 막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김여정이라는 사람들 북쪽의 그 지도부한테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이 참 좋은 기회다. 남북이 서로 화해할 수 있고 같이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이게. 국제적인 환경도 그렇고 남쪽 상황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분명히 물론 정세 판단하겠죠. 북쪽에서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말씀까지 했잖아요. 흡수 통일할 생각도 없다. 우리 공존하자. 우리 평화를 이루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로 상생하자. 공존하자. 협력하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얼마나 좋습니까, 관계이. 이게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북쪽에서도 이거는 마지막 기회다. 북쪽의 체제도 유지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만약에 서로 어떤 회담을 해갖고 잘 되면은 북쪽한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남쪽은 지원도 줄 것이고. 그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서 과거의 문재인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재명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남쪽 정권에 대해서 이때까지 좀 불신이 있겠지만은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이재명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남북 화해의 길에
평화의 길에 공정 공선의 길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만하고 계속 이제 마지막 폭염이 계속 기세를 부리네요. 그러나 뭐 이제 8월달도 거의 다 가고 있고 9월달 이제 다가오는데 머지않아 폭염 한풀 꺾이겠죠. 어쨌든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민주시민들,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호는 명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성, 마지막 구호는 명성으로 끝내겠습니다. 명성!